자, 스플라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형의 기본 도형이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고요. 스플라인을 잘 다룰 수 있어야만 그 다음부터 또 우리가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그려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렉탱을 이용해서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코너 라디어스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만들 거고요. 이런 건 쉽지만 이제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그냥 클릭만 해도 얼마든지 모형을 만들 수 있어요. 자요, 아웃라인. 어디 갔나요? 아웃라인이. 네. 센터 체크하고,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아웃라인 들어가기 전에 선택하고 베이지어, 그 다음에 핸들 조절하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 다시 선택하고 복사해서 이동하기.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경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우린 경제적으로 모델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이제 면의 개수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면의 개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델링 하세요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면이 많아지면 나중엔 답이 없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렌더링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면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맥스가 계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계산을 많이 하면 컴퓨터의 용량도 커지게 되는 거고, 렌더링 타임도 느려지게 됩니다. 렌더링 타임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주전자 그림 누르면 렌더링 되잖아요. 뭐 잠깐 사이에 렌더링 되잖아요. 실제로 실무에서 렌더링 하면 6시간, 8시간씩 렌더링 해요. 장면 하나를 얻기 위해서 6시간, 8시간은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면이 많아요. 별거 없는데 면이 많아요. 근데 6시간씩 해요. 그러면 경제적이지가 않겠죠. 보통 우리가 최종 렌더링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 퇴근할 때 렌더링 걸고 퇴근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시간을 줘야 되니까. 어떤 때는요, 그게 렌더링이 안 끝나서 오전 시간 내내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 사양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좀 덜하긴 하는데, 그래도 소프트웨어도 여전히 같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신기한 건 컴퓨터 사양이 좋아지고 소프트웨어는 가벼워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컴퓨터 빨라지고 프로그램도 무거워지고 똑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렌더링 타임이 안 줄더라고요, 보니까. 자, 다시 볼까요? 여기 이제 커피잔이 있죠. 자, 커피잔 말고 다른 걸로 가볼까요? 어떤 걸로 가볼까요? 여기 오리 그림이 있네요. 오리를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클릭하지 말고요. 분명히 이렇게 끝나는 구석진 자리에는 분명히 점이 찍혀야 돼요. 그죠? 이런 자리들은 점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런 곡선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제 배라고 하는데, 9배라고 하는데, 이렇게 9배가 제일 많이 진 자리에다가 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9배가 제일 많이 진 데다가 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가 9배가 제일 많이 졌단 말이죠.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그립니다. 직선으로.
자, 여기가 9배가 많이 졌으니까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이지어 곡선으로 바꿔서 커브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지어. 이렇게 한 번에 조절하는 겁니다. 베이지어. 다시 볼까요? 여기는 베이지어 코너. 왜냐하면 곡선이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도 베이지어 코너. 자, 여기는 베이지어. 자, 어떤가요? 그러면 최소한의 정점을 가지고 모양이 쭉 만들어지는 것 이해되시나요? 네, 점을 이렇게 막 클릭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9배가 가장 많이 나온 자리, 9배가 진 자리에다가 하나씩 클릭해서 거기서 베이지어로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형이 깔끔하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골라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오리를 하셔도 좋고, 혹은 이런 여기 사람도 좋고, 요 사람 괜찮네요. 사람 한번 해보시죠. 네, 도형을 만든 걸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3차원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 보시죠. 제가 라인을 그렸습니다. 탑뷰에서 이렇게 라인을 그렸어요. 또 하나. 자, 역시 탑뷰에서 이렇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도형은 닫힌 도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열린 도형입니다. 자, 보시죠. 그죠? 왼쪽에 있는 건 패곡선이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계곡선입니다. 얘를 3D로 만들 겁니다. 3D로 만드는 명령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extrud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돌출하다라는 뜻입니다. 도형을 선택하고요. modify 판넬 누르고 여기 modify list 여기에 extrude를 찾습니다. 쭉 내려가면 여기 있네요. extrude. 자, 면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는 amount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쭉 올리면 자, 3차원으로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엔 여기 있는 선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똑같이 extrude.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그냥 라인이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면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정상적인 도형을 만들려면 바로 패곡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처럼 계곡선으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면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왼쪽처럼 패곡선으로 만들어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엔 제가 렉탱글을 그렸고요. 그 다음 중간에 이렇게 서클을 그렸습니다. 좀 두 개죠. 두 개를 돌출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돌출할 건데, 제가 원하는 모양은 뭐냐면 사각형에서 원이 빠져 있는 모양. 어떤 모양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네, 그걸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줍니다. 어떻게 되나요? 두 개가 동시에 돌출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동시켜 보면 알아요. 근데 여기 익스트루드라는 말이 조금 이상해요.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올라나? 여기 안 나오네. 보시면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른 걸 보죠. 얘는 익스트루드가 똑바로 돼 있죠.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 개를 동시에 익스트루드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의 값을 바꿔보죠.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돌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값을 바꾸면 두 개가 똑같이 값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make unique 하면 돼요. 유니크를 눌러버리면 여기 유니크 버튼이 있어요. 이 유니크 버튼을 누르면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작업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익스트루드를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익스트루드를 휴지통에다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휴지통에다가 이렇게 버리면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각형의 구멍이 난 도형이 만들어질까요? 자, 우리 기억나시죠? 에디터블 스플라인 혹은 에디트 스플라인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하셔도 됩니다. 에디트 스플라인 혹은 에디터블 스플라인. 자, 그러면 이제 렉탱글이 아니고 스플라인, 즉 곡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중에 어태치라는 명령어 기억하시나요? 어태치, 부착시키기. 이렇게 부착을 시켰습니다. 즉 하나의 도형이, 그러니까 하나의 곡선에 두 개의 도형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익스트루드. 어떻게 되나요? 구멍이 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머릿속에 그렸던 모양이 만들어지나요? 네. 어태치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폐곡선들을 다 붙여놓고 다 붙여가지고 돌출을 하면 비로소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스플라인 선택하고 자, 이동해서 제가 복사를 할 겁니다. 아이고. 그 다음 스케일로 줄여보도록 하죠. 자, 다시 이동 툴로 이렇게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얘는 좀 키워볼까요? 그럼 어떤 모습이 만들어질까요? 익스트루드. 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제일 바깥쪽 경계에서부터 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경계까지, 즉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면이 들어가다가 첫 번째 경계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 빈 공간으로 가다 다시 면을 만나면 여기서부터 면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다 하지는 말고요. 몇 개만 해보자고요. 뭐가 좋을까요? 자, 여기 숫자 9가 있네요. 그죠? 자, 렉탱글. 그 다음 코너 라디어스로 곡선을 만들어 주고요. 서클을 쓸까요? 서클. 다시 서클. 자, 그 다음 렉탱글을 선택한 다음에 에디트 스플라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태치.
그 다음 여기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자, 크리에이트 라인. 라인을 그냥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 두 개의 도형을 합쳐볼까요? 유니온. 선택하고, 자, 합쳐졌나요? 자, 여기 있는 버텍스를 조금만 수정해 보죠. 자연스럽게. 자, 여기는 트림하면 되겠군요. 자, 트림. 트림이, 네,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트림했습니다. 그럼 끝났을까요? 분명히 모양은 완성됐죠. 그죠? 근데 하나 안 했어요. 하나 안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익스트루드. 그리고 자, 어떻게 나오나요? 이상하게 나온 거 보이시나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트림을 했잖아요. 여기 이 부분과 여기 이 부분이 두 개예요. 안 붙었습니다. 웨일드가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트림을 하면 웨일드가 안 돼요. 그냥 선을 자른 거지 거기에 그 점에 점들을 웨일드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트림하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점을 선택한 다음에 웨일드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익스트루드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떤가요? 3차원으로 도형이 제대로 만들어졌나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도형 만들어진 거?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숫자 9하고 뭐 할까요? 여기 사람 있네요. 웃는 얼굴 있죠?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제가 서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트루드를 쓸 겁니다. 익스트루드. 그리고 쭉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돌출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돌출이 돼요. 여기 옵션에 보면 세그먼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중간 단계입니다. 이렇게 세그먼트가 이 바닥부터 이 위에까지 중간 단계를 세그먼트라고 해요. 세그먼트 이렇게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세그먼트 역시 필요에 따라서 넣어주기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날 거예요. 그러면 굳이 세그먼트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얘를 구부릴 거예요. 자,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밴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구부리기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여기 각도가 있어서 이렇게 구부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세그먼트는 중간 단계라서 얘를 조절해 주면 이 구부리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구부러질 때, 여기서 이렇게 구부러질 때 구부러지는 이 중간 단계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세그먼트입니다. 자, 이 모디파이 스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밑으로 누르면 내려갑니다. 이렇게 값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적게 주는 것도 안 좋고 설명드렸었죠? 4에서
한 6 사이가 좋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익스트루드와 밴드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익스트루드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명령어가 익스트루드라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캐핑이라고 있습니다. 뚜껑이에요. 여기 보시면 네, 엔드캡, 여기 뚜껑이 사라진 거 보이시죠? 네, 스타트 캡 스타트를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안쪽이 사라지겠죠. 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건 없네요. 뭐 그리드 몰프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없고, 맨 아래 보시면 스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무스 옵션을 끄면 얘가 각지게 처리됩니다. 스무스 옵션을 켜야 부드럽게 보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부분들 스무스를 체크하면 면이 부드럽게 처리가 되고, 스무스를 끄면 면이 각지게 처리가 됩니다. 이게 익스트루드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베벨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베벨이에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베벨입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자,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밑으로 내리면 바로 여기 베벨 밸류라고 있습니다. 스타트 아웃라인이 있어요. 아웃라인이라는 건 이렇게 테두리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웃라인을 줄 필요는 없고요. 레벨 1번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 다음 아웃라인을 주면 이렇게 위아래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게 돼요. 보통 첫 번째는 아웃라인을 안 줍니다. 레벨 2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때 아웃라인을 조금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가 깎인, 이렇게 모서리가 깎인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모서리가 깎인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레벨 3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때 아웃라인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곡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베벨은 이렇게 끝단에 아주 조금만 주는 게 베벨입니다. 값을 크게 주지 않아요. 그리고 위로 올리면 서페이스 부분에 보시면 라이너 사이드가 있고 커브 사이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모서리가 직선으로 가는 거 라이너 사이드, 커브 사이드 그러면 여기 곡선으로 처리해 주는데요. 왜 커브로 안 보이냐면 여기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그먼트가 없어서 그래요. 세그먼트를 올려주면 이렇게 곡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값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이렇게 키워주면 이 값을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너 부분이 곡선으로 처리가 돼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이너 사이드일 때는 이렇게 각져서 처리가 되고, 커브 사이드일 때는 곡면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여기 레벨 1, 2, 3를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합니다. 얘가 베벨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그려보죠.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에다가 라인을 그려보죠. 자, 클릭해서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조금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리파인을 이용해서 조금만 추가해 보죠. 그리고 베이지어나, 네, 여긴 베이지어 커브, 자,
여기는 안으로 조금 이렇게 넣어보고 여기는 바깥쪽으로 좀 빼봤습니다. 이때 둘 다 베이저로 주겠습니다. 곡선으로 처리된 거죠. 이렇게 선택하고 원을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원을 선택하고 똑같이 베벨로 갈 건데 그 아래 보면 베벨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벨 프로파일에 가면 인볼브드 말고 그 위에 클래식을 눌러주세요. 클래식을 누르고 여기 픽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그린 이 선을 클릭해 주시면 내가 그린 선의 모양대로 단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프로파일입니다. 내가 그린 프로파일대로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베벨 프로파일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익스트루드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가 레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레스 혹은 레볼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전하는 도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선택하고 아웃라인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보시면 레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LATHE 레스라고 합니다. 회전 도형입니다. 회전하는 도형을 만들 때 쓰는 명령어가 레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 회전 도형이 만들어진 거. 자, 레스 명령어를 넣고 여기 디그리 각도를 돌리면 됩니다. 각도를 조절해 보면 돼요. 자, 내가 만든 단면이 자,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회전해서 그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게 레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아직까지는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올 겁니다. 일단은 레스 명령까지 한번 해보시죠. 레스 명령을 실행하고 나면 이렇게 가운데 선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걸 엑시스라고 부릅니다. 축이라고 불러요.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단면이 이렇게 회전된 겁니다. 이 축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얼라인입니다. 미니멈, 센터, 맥시멈 이렇게요. 자, 도형을 보시면은요. 도형을 보면 지금 도형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피봇이 있죠. 이 피봇이 이쪽이 X 방향이고 이쪽이 Y 방향입니다. 그죠? 근데 화살표를 가만히 보세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쪽이 플러스 방향. 그럼 이쪽은요? 마이너스 방향. 이쪽은 플러스 방향,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 이해되시죠? 이때 플러스 방향으로 커지다 가다가 이 도형 바깥으로 갈 수 없겠죠. 여기가 맥시멈입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미니멈이 되는 겁니다. 센터란 얘기는 이 중간을 말합니다. 센터. 중간에 엑시스가 중간으로 옮겨간 거 보이시나요? 자, 미니멈. 제일 끝으로 옮겨간 거 보이시나요? 맥시멈. 제일 오른쪽으로 옮겨간 거 보이시나요? 네, 얘만 눌러주시면 돼요. 미니멈, 센터, 맥시멈. 자, 미니멈. 그리고 다시 한번 각도를 줘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 맥시멈으로 놓으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반대로 돌아갔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돌아갔으니까 이렇게 앞쪽 모양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미니멈 눌러버리면 컷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그 위에 보시면
다이렉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향이죠.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겠습니다. 이렇게요. X축의 방향으로.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자, 이거 Z축인데 Y축으로 나오네요. 그죠? 다시 Z축의 방향으로. 이게 Z축의 방향인 거죠. 여기가 Z축의 방향으로 잡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Y축을 눌렀는데 여기로 잡혔습니다. 그죠? 분명히 여기 피봇은 Z축을 말하고 있는데 얘는 Y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다른 값이 됐을까요? 이거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모델링을 할 때 어디서 해라? 탑뷰에서 하세요. 왜요? XYZ가 뒤바뀝니다 라고 제가 첫 시간에 설명했어요. 기억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얘를 만들 땐 어디서 만들었어요? 프론트에서 만들었어요. 왜냐면 프론트에서 만들어야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죠? 만약에 탑에서 만들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이걸 로테이트 해야 돼요. 그 귀찮으니까 프론트에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Y랑 Z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모델링을 할 때는 항상 어딜 기준으로? 탑을 기준으로.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프론트나 레프트에서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다이렉션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다이렉션을 눌러서 회전 방향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자, 하나 더 볼까요? 여기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요, 면이 조금 이상하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꾸 검정색이 들어오죠. 그죠? 자,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깜장색이 나오는 건 눈여겨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면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면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이걸 투사이드라고 부르는데 3D 맥스는 원사이드 렌더링만 합니다. 즉 앞면만 렌더링을 해요. 뒷면은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면이 많아서 계산하기 힘든데 뒷면까지 계산하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렌더링 타임이 2배가 돼버린단 말이죠. 즉 맥스가 계산할 게 2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뒷면을 렌더링하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종종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뒷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면이 보이면 렌더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색상이 안 보이고 이렇게 까맣게 나와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폴리곤이 여기 있죠? 축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요만큼 가서 다시 이렇게 면을 넣죠? 여기 또 넣죠? 여기 또 넣죠? 그럼 이 축이 되는 지점에 어떻게 되나요? 계속 점하고 면이 쌓이는, 모서리가 쌓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전을 하게 되면 그 중심 축에 점과 면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어떤 옵션을 체크해 줘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웨일드 코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코어가 중심이란 뜻이에요. 웨일드는 용접하기, 즉 중심을 용접해 주세요. 이거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깔끔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그 아래 플립 노멀. 노멀이 방금 얘기했던 앞면 뒷면입니다. 우리가 만들었는데 전부 다 까맣게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면이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플립 노멀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면이 뒤집어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까맣게 나왔어요. 그럼 플립 노멀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면이 이렇게 풀어지게 되고요. 그 아래 세그먼트가 있죠. 스타트부터 끝에까지, 엔드까지 중간 단계를 16개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360도로 마무리해 보죠. 그리고 보시면 많이 각져 보이죠?
세그먼트를 24개로 올려보죠.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럽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서브 오브젝트로 엑시스가 있네요. 아까 우리 라인, 그러니까 스플라인 같은 경우도 버텍스, 세그먼트, 스플라인 이렇게 수정을 했었죠. 근데 레스도 이렇게 엑시스가 있습니다. 엑시스의 위치를 내가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 벌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세그먼트 4개 스무스 빼버리면 자, 이렇게 화분이 되는 것도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레스의 가장 흔한 예제가 뭐냐면 와인잔입니다. 병, 컵, 와인잔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예제예요. 제가 와인잔을 그려볼 테니까 어떻게 그리나 가만히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라인. 저는 홀쭉한 게 좋습니다. 아, 이거 프론트. 그 다음 자, 에디트 풀리 아니 에디트 스플라인 그 다음 베이지요. 그 다음 스플라인으로 바꿔서 그리고 아웃라인 다시 센터 빼고 자, 이 끝에는 곡선이죠. 그러니까 선택해서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아이고, 이거 자꾸 바뀌네. 그러면 리파인 버텍스에서 점을 하나 추가하죠. 리파인. 어이, 참네. 자, 그러면 이렇게 끄트머리는 해결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리파인을 좀 주죠.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 볼까요? 베이지어로 다시 리파인. 손잡이도 좀 만들어 보죠. 네. 점을 2개를 선택하고요. 이동. 그 다음 베이지어. 이런. 자, 그러면 모습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레스 24개 미니멈. 자요. 만들어진 거 아이고.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얘가 뭔가
지금 메모리가 조금 문제가 생긴 듯 해요. 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디자인은 이 디자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편한 디자인으로 해보세요. 자,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물론 제가 하는 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원형 식탁부터 보시죠. 예를 들어서 원형 식탁을 만들 겁니다. 서클, 자, 그 다음에 엔곤을 그리는데 모서리의 개수가 4개. 자, 그 다음 에디트 스플라인. 자,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아웃라인. 그러면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서클 원이죠. 자, 반지름은 5만 주고요. 자, 복사. 다시요. 복사. 이동 툴을 누르고 움직일 때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복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기본 모양은 됐네요.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이렇게 위쪽으로 조금만. 다시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자,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버리는 거죠. 얘가 아니고 얘죠.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다시 선택하고, 얘네들 전부 다 선택합니다. 이 다리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트루드. 자, 그러면 책상 원형 식탁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프론트에서 이렇게 그려보셔도 돼요. 자, 아니다. 이거 말고, 네, 여기를 지워 봅시다. 맨 위에 있는 이 상판을 지우고, 렉탱글. 그 다음, 에디트 스플라인. 자, 리파인. 네, 여기는 지우고, 이동. 자, 베이지어로 곡선을 만들어주면, 얘도 다시 베이지어. 자, 그리고 나서 레스. 자, 미니멈. 그러면 여기 테이블 단면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방법이 많은 거죠. 어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닌 거죠. 자, 또 보실까요? 이번엔 이 아래쪽을 다 지워버리죠.
얘만 가지고 작업을 해보죠. 다시 리파인. 자, 제가 이렇게 점을 2개 추가했고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리파인. 그 다음 이렇게 점을 움직여 보죠. 자, 내릴 수 있어야죠. 베이죠. 여기는 베이지어 코너. 조금만 더 낮춰볼까요? 작게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동그란 원형 식탁이 만들어진 거 이해되시나요? 원형 식탁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리가 4개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레스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겠죠. 자, 팔각형 소반이요. 자, 봅시다. 자, 라인으로 만들면 되겠군요. 전체적으로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요. 자, 버텍스를 조금만 더 조절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는 조금 더 낮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아웃라인. 그 다음 레스. 역시 미니멈인데, 자, 이렇게 미니멈으로 돌렸는데 팔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그먼트를 8개로, 그리고 스무스 끄고, 자, 다시 라인으로 내려가죠. 이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는 그냥 냅둬도 좋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 보죠. 자, 여기는 그냥 냅둬도 괜찮겠는데 어차피 여기는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소반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자, 이해되셨나요? 그냥 레스로 돌리시면 돼요. 틀을 만들어 놓고 레스로 돌리시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또 정사각형 액자가 있네요. 자, 정사각형 액자도 마찬가지겠죠. 자, 역시 똑같이 프론트에서 만드는데, 자, 렉탱글. 그리고 그 다음 에디트 스플라인. 자, 제가 벌텍스만 이렇게 움직여 봤습니다. 액자 틀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똑같아요. 레스. 이때 액자니까 얘는 4개 스무스 끄고, 이때 엑시스를 이동해 봅니다. 자, 이렇게 이동시켜 버리면 어떻게 돼요? 프레임이 바깥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반대로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돼요? 프레임이 안쪽으로 들어간 모습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사과는 두말할 거 없고요. 그죠? 사과는 단면 그려서 회전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방법들은 많아요. 우리가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걸 모르는 것 뿐인 거죠.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 한번 모델링을 해보시죠.